196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박상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깊은 목소리와 친근한 연주 스타일로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미용실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자오가, 무조건 등의 히트곡을 내며 트로트계의 거장으로 떠올랐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박상철은 커리어의 정점과 개인적인 절망을 오가는 감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인내,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대중과 거의 나누지 않는 깊은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무대 뒤에서 박상철은 가족을 잃고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큰 꿈을 품은 작은 마을 소년에서 한국 전통 음악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기쁨과 눈물,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뒤섞인 여정입니다. 박상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5년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삼척에서 겸손한 노동자였던 박상철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박상철은 한국이 아직 전쟁에서 회복 중이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건설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종종 집을 떠나 일했지만 항상 그에게 근면과 자존감의 가치를 가르칠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3년 박상철이 강원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노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그를 서울로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철이 무조건적으로라는 노래로 큰 성공을 거둔 직후인 2005년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상실로 그는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KBS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말년에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2007년 서울가요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아버지가 자신의 음악적 이정표를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상철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끈기와 압박감에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노력 등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3년 강원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하며 음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삼척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2000년 발매된 데뷔 앨범 부메랑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그가 바라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저조한 앨범 판매량과 소속사의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임대료를 내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빌려야 했고 콘서트가 실패로 돌아가 관객을 모으지 못해 차 안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 디어 자옥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노래는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며 그를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2003년 박상철은 무조건이라는 노래로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와 간결한 가사가 돋보이는 이 노래는 차트를 장악했고 서울가요대상에서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조건의 성공은 그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엔카와 유사한 트로트가 인기 있는 일본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콘서트를 열어 수천 명의 팬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0년경 바쁜 공연 일정으로 인해 심각한 성대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래 실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거의 한 년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이제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통과 노력으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발성 연습은 그를 종종 눈물 흘리게 했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상철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2012년 전통 트로트 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야심찬 앨범 황진이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앨범은 무조건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비평가들로부터 창의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KBS 불후의 명곡과 같은 TV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여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출연은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K-팝 씬에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MBC 방송에서 3번의 공연을 연달아 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무대 뒤편에 앉아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철의 업적은 유명 가수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데 있습니다. 2000년대 트로트를 되살리는데 일조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항상 음악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곡은 히트곡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는 가사로 조국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 정기적인 콘서트를 열고 엔카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등 트로트를 해외 시장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 홍진영을 비롯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비록 고된 작업이지만 젊은 청중들에게 전통 음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의 방식입니다. 또한 박상철 씨는 항상 인내와 친절의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고아와 노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수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대상에서 인도주의 예술가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명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또한 코리아 싱스에 출연하여 멘토 역할을 하며 젊은 가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적들이 항상 큰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과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진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철의 사랑과 결혼은 대중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행복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년 이민지로 추정되는 일반인과 결혼했습니다. 서울의 은행원이었던 이민지는 그의 경력을 지지하는 온화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2000년과 2003년에 태어난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박상철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명성의 압박과 대중의 오해였습니다. 2000년대 그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젊은 가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대중의 신뢰 부족에 상처받은 민지와의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박상철은 S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를 가십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오랜 별거와 그의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은 결혼 생활에 작은 균열을 가져왔지만 민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계획하거나 깜짝 선물을 주는 등 작은 행동으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항상 아내의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박상철의 비극적인 최후는 2025년 자선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의 차는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과 충돌하여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말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컴백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 이 사건은 팬들과 한국 가요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 박상철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의료진은 그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한국과 일본 전역의 팬들이 밤샘 기도회를 열고 병원에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진영, 이미자 등 동료 가수들은 의료비 마련을 위해 특별 콘서트를 열었지만 특유의 당찬 성격을 가진 박상철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철과 이민지의 마지막 순간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사고 전 두 사람은 새 앨범 준비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남편이 과로를 하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이민지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사고 후 민지는 매일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의 첫 만남부터 부모가 된 어린 시절까지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돌보는 스트레스와 언론의 압박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며 호흡관을 제거하는 서류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짐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가족과 대중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각에서는 민지가 너무 일찍 희망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지는 사고 후 한국 잡지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박상철 씨가 겪었던 슬,